안녕하세요. 한선재단 김다솜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체제 혼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옆에는 한선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계신 조영기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첫 번째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체제인가요? 체제란 일정한 정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 질서의 전체적 경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체제는 인간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규율한다는 점에서 체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 보통 정치 체제를 이야기할 때 민주주의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이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국민이 투표를 해서 그 국가를 구성한다라는 의미인데, 민주주의는 격이 있어요. 북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래서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주의의 격을 우리는 어떻게 찾아낼 건가? 이 잣대가 필요한데, 이 잣대는 국민에게 자율성을 주는가 아니면 이 자율성을 주지 않는가가 아마 민주주의의 격을 결정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인민민주주의 체제, 전체주의 체제, 사회민주주의 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은 자유민주 체제인데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한국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방금 질문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 체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자유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유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활동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종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자유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이 제한을 해주는 것을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유주의의 핵심은 무엇인가? 한 4가지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장 경제이고, 두 번째는 시장 경제에서 벌어들인 사유재산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사유재산권을 보장해주는 것이고요. 이 사유재산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법의 지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부는 가능하면 국민 대다수의 활동이 간섭하는 것을 굉장히 제약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자유라는 거가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60년대, 70년대 한국이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산업화가 가능했다. 그리고 80년대에 민주화가 가능했던 것도 바로 자유다. 그러면 산업화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바로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빈곤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화는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평등이라는 것이 구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는 매우 소중한 가치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일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과정 중에서 자유의 가치는 바로 공기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자유가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준 초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9년 한국의 상황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2018년, 2019년 이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저는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지난해 헌법 개정하면서 자유라는 단어를 빼려고 그랬고, 여러 가지의 시도들이 있었다. 왜 이런 시도들이 있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를 하려고 그러는
저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난해 3월 헌법 개정할 때도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국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징조입니다. 여기서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민민주주의라는 것은, 인민이라는 것은 노동자와 농민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급적 국민만이 국민에 해당되는 것이고 인민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국민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인간 존엄성에 대한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을 닮아가려고 그러는 것 같다. 저는 이거가 매우 위험한 한국의 현재의 자유민주주의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남북한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남북한을 비교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고 북한은 3대 세습의 인민민주주의 독재 체제입니다. 북한 헌법에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바로 이것이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요걸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전체주의 체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그래서 저는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을 일으켜야 된다. 이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한다라는 것은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일의 과업은 바로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주는 위대한 과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인식을 하고 통일에 대한 대비도 지금부터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자유에 대한 우리의 향후 과제는 어떻게 될까요? 1750년에 미국 독립혁명의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던 패트릭 헨리라는 분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하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바로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그래서 자유를 쟁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의 소중한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19년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